여성의 건강의 정의를 옳게 설명한 것은 뭐 여러 번 나오죠. 결혼과 양육에 대한 책임에 순응한다. 순응한다는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다. 반대로 해야 되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남성보다 예후가 불량하다. 뭐 그런 건 없어요. 폐경은 결핍성 질환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건강의 정의를 딱 세 개가 제일 중요하죠. 스스로 관리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기간은 전생에 걸쳐서 특별한 기간만 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성 혼자만 관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여성을 포함한 가족 전체. 요 세 글자가 제일 중요한 정리에서 꼭 나와야 되는 말들이죠.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세 할머니가 자궁근 무력증으로 자궁하수 증상이 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70세이시니까 뭐 출산을 할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자궁하수 증상이 있을 때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어렵고 그죠? 정상은 아니죠. 정상 자궁하수 자체가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출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위험한 상황이고 그죠? 쉬로드 카술, 맥도날드 술, 뭐 요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정답은 그 자궁 절제를 하는 게 낫죠. 자꾸 하수가 되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절제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참고적으로 쉬로드 카술, 맥도날드 술, 요거는 어, 자궁 경부가 무력할 때 딱 묶어주는 거죠.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죠? 그런 이름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여기는 이제 나이를 감안을 해서 절제술을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37중 산모의 양수 상태가 500ml 이하 있다. 이제 태아의 상태를 나타낸 것. 정상은 아니죠. 어, 양수의 정상치가 보통 1리터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보통 800에서 1200. 여기가 정상 수치입니다. 정상의 한 절반 정도밖에 없는 상태죠. 뭐 양수가 뭐 증발돼서 날아갈 리도 없고요. 요거는 태아가 마시는 거죠. 태아가 마셨는데 2번이 정답이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긴 했는데 배설이 안 되는 거죠. 요것 때문에 이제 양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도 폐쇄가 있다면 마시질 못하겠죠. 산모의 당뇨하고 양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양수가 적은 게 문해아라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죠. 참고적으로 그 양수 지수가 있죠. 양수 지수. 요거 AFI라고 하죠. 양수 지수인데요. 양수 지수도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5cm, 5cm 이하, 5cm 이하이면 양수 과소가 되는 거고요. 24cm 이상이면 양수 과다가 되는 거죠. 양수 과소의 요로가 폐쇄가 됐든지, 그죠? 뭐 태아 질식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신장 기능이 이상이 있는 거, 배설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성장에 장애가 생기는 요런 게 생기겠죠. 저기 문해아가 양수 과다증일 때 문해아를 의심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 식도 폐쇄증, 태아 수종 띵띵 붓는 거죠. 그다음에 문해아를 의심할 수 있는 게 양수 과다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요거 AFI 양수 지수 구하는 건요. 배꼽을 중심으로 4등분을 합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4등분을 해서
초음파로 여기 그 깊이를 측정을 하거든요. 깊이를 측정해서 제일 깊은 곳 네 군데를 이거 해가지고 네 군데를 합한 값이 이 양수 지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양수 상태가 적을 때는 애가 먹고 소비를 안 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의 태양을 설명한 것은, 자, 태양을 표현할 때 기준이 되는 거는 태양의 선진부죠. 여기 아래쪽으로 향하는 거죠. 여기가 뭐 머리가 올 수도 있고 엉덩이가 올 수도 있고 뭐 팔이나 다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태양의 머리가 선진부로 왔을 때는 또 기준이 되는 게 이게 뒤통수죠. 뒤통수. 옥시피탈. 그죠?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 전부 다 감사하게도 뒤통수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모체를 기준으로 여기가 좌측, 그죠? 여기가 오른쪽이죠. 그다음에 모체 골반의 앞쪽이냐, 그죠? 그다음에 뒤쪽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앞쪽이면 안테리어라고 표현을 하고 뒤쪽이면 포스테리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뒤통수, 애기의 뒤통수가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옥시피탈이 앞쪽을 보고 있죠. 지금 뒤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뒤쪽으로 본다 그러면 얼굴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뒤통수가 앞쪽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앞쪽이니까 안테리어를 쓰고요. 모체를 기준으로 왼쪽이죠. 왼쪽 앞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LA는 2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슬이 현재 보이지 않고 불규칙적인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가 간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자, 이때 간호사가 산모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불규칙적인 진통이 있다라고 했죠. 뭐 이게 규칙적이고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이래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표현한 불규칙적인 통증 그리고 이슬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가진통으로 봐야 되겠죠. 가진통의 특징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변화가 많이 생길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진통 간격이 점점 짧아질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가진통입니다. 걸으면 통증이 완화될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답변이 되겠죠. 뭐 등과 복부의 통증을 느낄 것입니다. 심하면 누워 계세요. 뭐 이런 거는 가진통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자, 가진통하고 진진통 나온 김에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제일 먼저 규칙성이라면 얘가 불규칙적이죠. 대신에 이제 진진통은 규칙적인 통증이 있는 게 특징이죠. 자, 가진통의 그 진통 간격 길어지죠. 간격이 길어짐. 대신에 진진통은 점점 진통의 간격이 짧아지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슬이 없는 게 가진통이고요. 이슬이 보이는 거 여기에 진진통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진통의 강도를 보게 되면 강도의 변화가 없어요, 그죠? 강도의 변화가 없다. 대신에 걸으면 통증이 완화된 그런 특징이 있죠. 요거는 점점 강도가 세지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움직이면 안 되죠. 움직이면 오히려 그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게 그 진통제의 효과가 있는 게 가진통이죠. 진진통은 진통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차이점들. 이런 게 이제 문장으로 나열이 됐을 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게 쉬운데, 그죠? 자, 37주 된 산모의 NST 결과 수축 끊기에 피탈 하트레이트
그러니까 태아 심박동수를 얘기하는 거죠. 태아 심박동수. NSD는 태동 검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넌 스트레스니까 자극을 주지 않고 기다렸다가 태아가 움직일 때 심박동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죠. 어, 수축극기에 태아 심박동수가 감소를 했대요. 수축극기라고 하는 거는 이 자궁이 수축할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궁이 수축을 할 때 태아 심박동이 감소를 했고, 수축이 끝나고 회복되는 후기 감퇴 양상이 있다. 후기 감퇴라는 말이 중요하죠. 자, 요 내용은 문제의 문장 자체가 말이 되게 어렵죠, 그죠? 이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공부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태아의 상태를 묻습니다. 자, 앞에 문장은 필요 없고요. 예, 후기 감퇴가 중요하고요. 후기 감퇴일 때 태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죠. 예, 2번이 정답이에요. 자궁 태반 혈류 방해로 태아는 저산소 상태이다. 숨을 못 쉰다는 얘기예요. 그죠? 심박동수가 감소한다. 자궁 수축이 끝난 다음에 심박동수가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늦게 회복이 되는 걸 후기 감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요거는 뭐 비전형적인 거니까 좀 빼놓고 요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예가 시험에 나오죠. 예가 시험에 나와요. 이게 조기 하강, 우리말로 조기 하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후기 하강. 우리 앞에서 봤었던 게 후기 감퇴라고 돼 있죠. 후기 하강이 후기 감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면 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근데 국시에서 요 그래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프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저기 밑에 여기가 자궁 수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위에가 태아의 심박동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궁 수축이 세게 한번 됐다가 풀어졌다가, 수축이 됐다가 풀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자궁 수축이 될 때 심장박동수가 떨어지죠. 이게 조인다는 얘기죠. 자궁이 수축이 되니까 이제 태아 입장에서는 조여지는 거죠. 조여지는 거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동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뭐 호흡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이 뇌가 머리가 압박을 받으면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서 심박동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이게 꽉 조여가지고 숨을 못 쉬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하시면 그림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궁이 가장 세게 수축을 할 때 심박동수가 가장 떨어지죠. 이렇게 딱딱딱딱 맞게 떨어지는 거, 정확하게 거의 일치해서 이렇게 심박동수가 떨어지는 거를 조기 하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후기 하강은 뭐냐? 이 수축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요 좀 뒤에 지나서, 가장 세게 수축했을 때 요 지나서 심박동수가 떨어지고 천천히 회복이 돼요. 그죠? 자궁 수축이 최대한 됐을 때 그때 쑥 떨어지기 시작해요. 심박동수가. 그죠? 좀 늦게 하강한다라는 의미에서 후기 하강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게 아기 상태가 건강하면 이게 이렇게 수축할 때만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금방 회복되고, 수축할 때만 살짝 떨어졌다가 금방 회복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말은 조기 하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조기 하강은 정상보다 일찍 하강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후기 하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조기 하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기 하강이라는 말은 정상이에요. 이 정상이 시험에 나올 리가 없잖아. 예. 정상을 벗어난 게 후기니까, 그죠? 얘도 정상을 벗어나긴 했는데 이건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돼. 무조건 얘 후기 하강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궁 수축이 최대한 될 때, 자궁 수축은 풀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심박동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박자가 안 맞죠. 늦게 되는 거죠. 이게 그만큼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늦게 이렇게 숨이 차지는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궁하고
태반 사이에 혈류 방해로 인해서 태아가 저산소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후기 감퇴, 저산소 상태, 딱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예. 이 태동 검사, 더군다나 비수축, 비수축 태동 검사. 비수축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거 인위적으로 자극을 줘가지고 그 자극에 아기가 놀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체크를 하는 건데, 이건 좀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아무 자극 없이 그냥 자연 상태로 한 20분 정도를 체크를 하거든요. 길게 측정하는 사람이 힘들겠죠. 그만큼 태아한테는 이제 자극 안 주려고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아기가 움직일 때 심박동수 움직이고 자궁이 수축할 때 심박동수가 변화가 있고, 요걸 체크를 해서 수축, 자궁 수축이랑 심박동수랑 일치하면 정상이다. 자궁 수축하고 나서 자궁 수축이 풀리는데 그때부터 심박동수가 떨어지면서 천천히 회복이 된다.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후기 감퇴, 저산소 상태,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